네, 안녕하세요.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세종대학교 발표를 맡은 전략담임 공병권입니다. 네, 바로 세종대학교 얘기에 들어갈 건데요. 2025년도에 세종대학교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가 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으로만 진행이 될 거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 감소가 됐고 서류형이 증가가 됐다. 사실 이거는 세종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면접하고 서류를 나눠놓는, 종합에서 나눠놓는 학교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서류가 조금 더 증가를 하고 면접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 뇌피셜이지만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항공시스템공학, 이제 특별하게 공군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학과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집 인원이 좀 변경됐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전부 다 뽑고, 기존에 뽑던 인원을 전부 다 뽑고,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뽑지 않은 학생들을 정시로 이월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교과가 변경이 됐는데, 원래 인문계열에서 과학까지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과학을 반영하게 되지 않았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입결이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계열에서 수능 필수 과목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뭐 자연 계열 쓰는데 미적하고 기하만 보는 게 아니라 확통까지 봐도 된다. 과탐을 보더라도 사탐하고 과탐까지 다 해서 20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2025년 시행계획의 가장 핫 이슈죠. 모든 어떤 과목을 보더라도 어떤 과에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20계열을 지원할 시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단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모집 단위별 인원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인원 자체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형이 감소하고 서류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항공시스템공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으로 변경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특별한 변화는 아니고, 면접형이 감소하고 서류형이 증가하는 건 이제 뇌피셜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면접형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더 많이 들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쌓였죠. 지금 학종이 시작된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많이 검토를 해오고 그 학생들을 뽑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부들 측에서도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죠. 어떤 자신감?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 비용도 많이 들고 면접으로 뽑으나 내가 서류를 뽑으나 크게 상관이 없어. 오히려 서류를 뽑을 때 좋은 애들 뽑는 것 같기도 해.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류형이 증가하게 되는데, 면접형하고 서류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소서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서류형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과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활동이 조금 더 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더 성실하게 다니는 친구들, 면접 사실 차이는 없죠. 점수 차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서류상으로 나아 보이는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학교도 이제 10년 이상 학생부를 써왔죠. 학생부를 써오면서 학생부를 잘 쓰는 학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를 잘 쓰는 학교들이 조금 더 서류용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전형, 단계별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5배수를 뽑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요. 내신 반영 기준 변경, 인문 계열이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는 과학까지 다 봤었는데 이제 과학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농어촌 인원들은 전부 다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로만 뽑게 됩니다. 그런 것들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 해가지고 2합 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통이든 뭐고 자시고고 없죠. 그냥 2합 6만 맞추면 되는 거고요. 사실 세종대라고 하는 네임 밸류를 생각했을 때는 2합 6이 적정하다는 선생님들도 있고 좀 과하다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합 6 정도는 맞춰야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라든지 그 안에서 항공시스템공학전공, 그러니까 공군하고 계약된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중 3개의 합이 10이 돼야 되고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완화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 전에 비해서는 완화된 거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완화가 됐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교과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비교과라든지 이런 서류를 보는 게 조금 더 증가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뽑는 거 창의인재 면접형, 일괄전형은 서류형,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해군하고 계약한 곳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쪽 전형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군은 교과로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종합으로만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시에서 둘 다 뽑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중 30%고요. 그 앞에 서류가 70%니까 서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세배수를 뽑는 학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름 있는 학과들, 조금 더 좋은 학과들, 그러니까 세종대에서 가기 좋다라고 생각되어 있는 학교들은 세배수를 뽑고, 그 외 학과들은 네배수를 뽑아서 거기에서 면접을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서류형은 서류평가 100%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서류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면접이 어떤 게 나오냐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인문 같은 경우에 2합 5였고 자연 같은 경우 2합 6이었는데 2025년에는 2합 5로 통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과탐 한 과목 당 5%씩 가산을 할 겁니다. 이제 반영되는 점수에 따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인문계열, 그러니까 원래 확통이나 사탐을 하던 친구들이 만약에 이공계로 가고 싶어,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갖기 위해서는 뭐 한 문제 반 뭐 그 정도씩은 더 맞춰야 내가 이공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사실 이 변화는 바뀐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바뀌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과에서 원래 이제 이공계열에서 그러니까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하고 과탐을 보던 학생들이 제가 점수가 지금 이런데 한 학교 위에 인문 계열을 써도 될까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한 학교 높은데 인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학교에 이공계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엔 니들이 조금 더 맞추고 그 다음에 한 학교 높은 인문계열 갈래? 아니면 우리 학교 자연계 쪽으로 쓸래? 이제 그냥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많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게 그냥 그렇게 바뀐 거니까 뭐 특별하게 통합이 돼서 뭔가 바뀌는 게 있냐라기보다는 문과 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공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칸에 수능 반영 영역별 비율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뭐 정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냥 과별로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학과를 가려면 수학을 더 잘해야 되는구나, 어떤 학교를 가려면 탐구를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군 계약학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수능을 정시를 보더라도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라. 그냥 이건 세종대 특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최저가 완화된다라든지 아니면 최저가 강화된다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에는 최저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죠? 지원자 풀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수시 전형 요소가 반영이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입결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최저가 강화가 되면, 그러니까 2합 6이었는데 자연계열이 2합 5가 돼가지고 강화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자 풀은 자연스럽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시 전형 요소가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입결이 좀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죠. 내신이 낮아도 내가 점수가 조금 안 돼도 충분히 내가 최저를 통과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언제 최저가 변했지? 이렇게 변했을 때는 내신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종대 2025년 시행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